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나는 철학하는 엄마입니다. 라는 책을 가져왔어요. 엄마가 되던 그날부터 우리가 어떤 세상의 삶의 철학이 생깁니다. 많은 것들을 변화를 일으키죠. 이 책을 쓰신 분은요, 철학을 일상의 언어로 바꾸는 일에 관심이 많아서 학계 이런 이야기보다는 엄마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철학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첫 책을 냈는데 이분이 브런치북 출판 프로젝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대상. 글솜씨가 굉장히 좋아요. 제가 리뷰에서 다 표현하지 못하는데 그냥 뭔가 재밌는 소설과 에세이를 읽는 느낌? 그리고 읽으면서 같이 막 울고 막 공감하고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 저자분은 사남매의 딸 아들 중에 눈치 없이 셋째 딸로 태어났다고 해요. 책을 되게 좋아하는 아이로 자랐고 정치 외교학과 연세대학교 나와서 정치 철학에 관심이 되게 많았고요. 미국에서도 공부하고 지금 현재는 독일 뮌헨 근교 시골 마을에 아이들과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전혜린 작가님 생각나는 그런 동네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지니까 술이나 카페인 음료 같은 기호식품을 마음대로 먹지 못하고 염색도 못하고 자유롭게 사용하던 내 몸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충격적이었다라고 합니다. 거울 앞에서 민소매를 입고 만세를 불러보면 양쪽 겨드랑이에 타원형의 탄 빵을 장착한 것처럼 보이는 그 거무튀튀한 착색. 개처럼 후각이 민감해지고 배 위로는 휴전선이 생겼다고 합니다. 우리 임신한 여자들은 다 경험하는 것들이죠. 저 겨드랑이가 지금도 까맣습니다. 왜 그러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간호사들이 띠처럼 된 헝겊을 두르고 그 안에 아기를 쏙 넣었대요. 이분이 미국에서 이제 아기를 낳으셨는데요. 공부할 때 이제 아이를 낳으셨나 봐요. 엄마와 살을 맞대게 있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의도인데요. 태어난 지 24시간 이내의 아기는 엄마와 맨살을 맞대고 따뜻하게 안겨있는 것만으로도 혈당이 올라간대요. 헉, 몰랐어. 나도 24시간 이내로 이렇게 맨살 닿고 있을걸. 왜냐면 애기 막 데려가잖아요. 그 수유가 아니라 그 애기 같은 혼자 데려가서 24시간 이내 같이 못 있었는데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안겨 있는 것만으로도 젖을 많이 먹지 않아도 아이한테 너무 좋다고 합니다. 베이비 블루라는 단어가 있대요. 영어인가 봐요. 산후 우울증 같은 거래요. 산후 우울증까지는 아닌데 이분은 첫 아이를 낳고서 한 4나흘 정도 가벼운 우울감 같은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호르몬 때문인지 이유 없이 그렇게 눈물이 났다. 아이가 이렇게 작고 예쁜데 세상이 너무 험해서 어떡하지? 이렇게 귀여운 아기가 혹시 아프거나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쓸데없는 생각으로 눈물이 줄줄 흘렀대요. 저는 좀 다른 종류의 눈물이었는데 너무 졸려 자고 싶어 이러면서 울었어요. 먹고 싶을 때 못 먹고 싸고 싶을 때 못 싸고 자고 싶을 때 못 자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애기 너무 예쁜데 애기한테 잘해주고 싶은데 나도 너무 힘든. 그래서 교대해줄 사람이 없을 때는 우리는 온 정신을 아기에게 쏟으면서 잠을 충분히 잘 수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교대해줄 사람이 있어도 피곤하다라고 해요. 왜냐면 엄마에게는 가슴이 달려있기 때문에 아기는 삼시세끼를 먹는 게 아니라 삼시 12끼를 먹기 때문에 쉬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읽으면서 결혼하기 전에 혹은 결혼 막 했을 때 아기 가졌을 때 이 책을 읽으면 되게 좋겠다. 그 엄마로서 오는 멘붕 그런 것들을 좀 되게 재미있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막 우울하진 않아요. 맞아 그랬지 엄마라서 그랬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모유수유에 대한 얘기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식사 메뉴에 따라 맛과 향이 조금씩 달라진대요. 연구에 따르면 모유를 통해 새로운 맛을 받아들이게 된 아기들은 이후 젖을 떼었을 때도 고형 음식의 새로운 맛과 변화에 잘 대비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매운 음식을 되게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새 아이 모두 매운 음식을 아주 좋아해요. 이 책에도 써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아이와 함께 먹는다는 생각으로 즐겁게 임했다. 슬금슬금 살짝 매운맛도 보여줬다. 뭐 매운 거 먹으면 아토피 걸린다 이런 말 있잖아요. 제가 매운 거 엄청 많이 먹었는데 아토피 한 명도 없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우리가 육아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육아 자체가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래요. 어마어마하게 힘든 과정을 감내해도 사회적으로 인정받거나 승진을 하거나 연봉을 뭐 인상하거나 이런 게 나를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이는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예쁘지만 내가 이 아이를 끌어안고 있는 동안 이 넓은 지구, 이 복잡한 사회에서 나만 도태되는 것 같은 이 느낌. 와, 이 세상은 나 없이도 더럽게 잘 굴러가는구나. 이런 씁쓸한 마음이 든대요. 게다가 너는 도대체 집에서 하는 게 뭐냐? 집에서 놀면서 애 하나 보는 게 그렇게 힘드냐? 너는 배운 거 아깝게 그렇게 집에만 있을 거냐? 너한테 들어간 돈이 얼만데? 집에서 애나 보려고 그 공부를 하는 거냐? 직접 들은 적은 없지만 그런 말들이 어디 방송에서라도 들려오면 난 덩달아 슬펐다라고 합니다. 우리 공부 많이 한 여자분들도 집에서 애기 보잖아요. 애기 나면은. 그래서 이게 엄마들이 허탈한 게 경력이 딱 단절되면서 나 그냥 평생 이렇게 아무 보람 없이 애만 키우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어요. 게다가 또 더 억울한 건 뭐예요? 남편을 위해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까지 했는데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요. 사실 남편은요. 남편이 원하는 거는 집안이 좀 어질러져 있고 먹을 게 없어서 라면을 끓여 먹어도 좋으니 부인이 남편의 눈을 바라봐 주는 거래요. 근데 우리 남편 눈 바라볼 시간이 없어요. 애기 똥기저귀 갈아야지, 밥 해야지, 이유식해야지. 하지만 부인은 아기를 데리고 몸이 부서져라 집을 치우고 음식을 하고 이게 나의 사랑의 표현 방법인데 남편을 봤을 때 너무 피곤하니까 다정할 수가 없었대요. 남편이 혹시라도 뭘 챙겨달라고 하면 아니 여기서 뭘 더해? 나 이렇게 힘든데 자기 안 도와줘? 이제 이러면서 마음이 멀어지는 거죠. 그러다 우리가 어린이집이라는 행운을 만납니다. 이분은 독일에서도 독일 전에 이제 미국이구나 여기는 미국에서 이제 어린이집을 보내게 된 거죠. 아이들이 8시 반부터 1시까지 다니기 시작한 첫날 나는 아이들 없이 청소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격했다. 아, 내가 치운 자리에 물건들이 그대로 있어. 기적이야 이거는. 첫날에 너무 신났대요. 저도 그랬어요. 첫날에 가장 한 게 청소. 이 그지 같은 집을 치우겠어. 집안 치우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아이들이 오면은 먹일 간식과 저녁 준비까지 마치고 그래도 남아있던 30분 정도의 시간에 감격했다라고 합니다. 감격했대요. 대박이야. 우리가 이제 그 출산 교실, 산모 교실, 모유수유 교실 가면 이것저것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테디베어가 자꾸 폭신한데 아이의 목숨을 빼앗을 수도 있고요. 질식할 수도 있고 베이비 파우더 기저귀 옆에 두는데 아기가 툭 쳐서 가루가 얼굴에 쏟아지면 또 이것도 숨을 못 쉴 수가 있고요. 밀가루도 되게 위험하고 그런 측면에서 주방에 막 가서 뭐 밀가루 만지는 것도 위험하겠죠. 엄마 화장품 같은 것도 먹어버리면은 독성 물질이 될 수 있고 어른들이 먹는 약도 주워 먹을 수 있고요. 뭐 나프탈렌도 위험하고 당연하죠. 창문 블라인드 줄 이런 끈과 줄에 아이들이 좋아하는데 갖고 놀다가 목에 감기면 질식할 수 있다. 그래서 세상은 다 위험하구나. 돌아와서 집에 왔더니 우리 집안이 흉기였어. 교육을 받고 오니까. 그래서 아이 입장으로 모든 집을 단장하고 그랬죠. 자, 우리가 위생 문제도 되게 신경이 많이 쓰이죠.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나, 깨끗하게 키울까? 위생 중요하죠. 근데 이제 이분의 어머니는요, 젖병에 분유를 타주면 마당에 들고 나가 나 한 입, 강아지 한 입 이렇게 나눠 먹었대요. 괄호 열고 뭐라고요 엄마? 라고 써있어. 그렇게 커서인지 조금 상한 것 같은 음식을 함께 먹어도 나는 탈이 잘 안 난다. 내가 더 더러워서 그런가 보다. 세균이 가득한 세상, 적당히 더럽게 큰 아이가 건강하다는 건 맞는 말인 듯하다라고 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막 손 더러운데 막 이걸로 과자 먹고 여러분 지금은 상상할 수 없죠. 지금 막 손도 막 닦고 막 무슨 뭐 그 소독약도 있고 한데 우리 어렸을 때 얼마나 더러웠어요. 간식 먹기 전에 손 씻은 분 계세요? 없었어요. 저 이도 안 닦았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도 제가 좀 집에서 더럽게 키웠는데 안 아프고 좀 건강한 것 같아. 아무거나 먹어도.
그래서 뭔가 그 엄마로서 해야 될 일들을 좀 내려놓는 느낌? 아, 그래, 요런 건 좀 안 해도 되겠다. 너무 그렇게 빡빡하게 완벽하게 할 필요 없겠다. 그런 걸 갖게 됩니다. 이 저자분이 어렸을 때 다니던 초등학교에 간 적이 있대요. 아, 읽으면서 저 어렸을 때 생각나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크고 넓은 길을 오래 걸어서 학교에 다녔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길은 어디에도 없었다. 어린 내게 산처럼 아찔하게 느껴졌던 경사는 그저 약간 비스듬한 비탈길일 뿐이었고 한강이라도 건너듯 큰 마음을 먹고 건너야 했던 세상 무섭던 건널목은 몇 걸음이면 건너지는 작디 작은 도로였다. 와... 그러니까 우리가 막 산 같았는데 낮은 언덕이고요. 도로 엄청 넓다고 생각했는데 되게 좁고. 저 어렸을 때 18평 집에 살았는데요. 저는 그 집이 지금으로 치면 30평대처럼 넓었어요. 제 기억에는. 근데 13평, 막 13평, 18평, 아주 10몇 평이래요. 진짜 그런 데서 내가 살았어. 나 되게 넓은 집에 살았다고 기억을 하거든요. 그 외국에 있다가 이분이 한국에 들어왔었는데 독일 할머니랑 한국 사람들 너무 다르대요. 한국 사람들은 아이가 몇 개월이냐고 묻고요. 아유, 우리 손녀보다 머리숱은 많은데 눈은 작네. 뭐 이런 말도 하고. 이 집 아기는 이가 몇 개 났나? 이렇게 비교를 한대요. 사실 기분이 나쁘죠. 우리 아이의 개월수를 확인하신 한 할머니가 아이고, 벌써 뛰어다녀요? 라고 했대. 애기가 막 뛰어다니니까. 그런 질문과 함께 또래의 아기를 안고 있는 옆에 서 있는 여성, 즉 따님이나 며느님으로 추정되는 분께서 의문의 옆구리 공격을 당하셨다. 의문의 1패. 아니, 우리 애가 뛰는데 그분의 옆구리는 왜 공격을 당해야 했을까? 비교하죠. 뭐 우리 애보다 늦네, 빠르네 이러면서. 전 이런 오지랖은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책 읽으면서 아, 난 하지 말아야겠다. 내가 할머니 되면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경쟁을 하기 때문에 불행해진다라고 해요. 지금도 아까 아기 개월수 두고 경쟁했죠. 누가 잘하고 못하고. 상대랑 거리를 벌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대요. 상대를 이기는 법, 달리기 할 때. 내가 하체 운동을 열심히 하고 연습을 많이 해서 저 친구보다 빨리 뛰든지 아니면 저 친구가 다리를 다쳐서 잘 못 뛰게 하든지. 말도 안 되죠. 루소는 이 허영심이 인간들로 하여금 타인에게 적극적 위해를 가할 충분한 도기를 제공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나보다 뜀박질을 잘하는 저 자식의 다리몽댕이를 분질러버리고 싶다고 합니다. 돈 때문에 불행하다면 나보다 부자는 돈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비교하면 불행해지고 서로를 해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인간 사회의 타락을 가져온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엄마로서 좋은 사회로 잘 살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좋은 세상을 주기 위해서 철학이 필요하다는 거죠. 철학에 대해서 되게 많이 나오는데 제가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간단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맹자는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선한 본성이 있다고 했대요. 우물에 빠지려는 어린아이를 보면 누구나 몸을 날려 아기를 구할 것이다. 그죠? 아기가 우물에 막 빠지려고요. 달려가서 막 구하죠. 아이가 차도로 막 뛰어나가면 모르는 아이라도 도와줍니다. 자, 이것은 바로 맹자는 그 아이의 부모와 친분을 맺기 위해 그러는 것도 아니고 마을 사람들부터 아유, 아이를 구했어요. 착하군요. 라고 칭찬받기 위함이 아니래요. 이것은 측은지심. 다른 사람의 불행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막 경쟁하고 저 사람 질투나 저 사람 배 아파 이거는 진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싶습니다. 한 번은 이분의 큰아이 생일에 장난감이 배달되었대요. 작은 아이가 내 건 이랬대요. 깜빡했지. 우리가 보통 큰아이가 생일이면 큰아이 선물만 챙기잖아요. 작은 아이는 애기인데 왜 나는 안 줘?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남편이 택배 상자를 주었대요. 이 빈 상자가 네 거야 라고 했대. 여러분 애기들 아시겠지만 상자 너무 좋아하죠. 상자 안에 들어가서 막 안 나오잖아요. 꼬맹이들. 작은 아이가 몹시 기뻐하며 상자를 소중히 안고 뛰어다녔대요. 와, 아빠가 나에게 상자를 줬어 라고 하면서 준 사람이 미안해질 정도의 그 환희와 역동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엄마가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너는 그런 걸로 참 행복하구나. 우리 집에서 네가 제일 부자구나. 작은 걸로 행복할 수 있는 아이들, 기뻐할 수 있는 아이들 진짜 부자죠.
아이들이랑 같이 다닐 때 이런 질문들을 막 던진대요. 웨비우스의 띠라고 해요. 메비우스가 아니라 왜? 엄마 이건 왜 그래? 왜 그래? 아이들이 너무 물어보죠. 진짜 세상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해서 나의 오만함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대요. 저도 아이들이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겠어요. 엄마 하늘은 왜 파래? 달이 왜 나를 따라와? 그래, 이 질문도 되게 많이 한다. 아, 진짜. 달이 우리를 따라오죠. 차를 달리면 달이 따라와요. 아빠, 저 아저씨는 추운데 왜 길에서 코 자? 엄마, 죽는 게 뭐야? 그래서 이게 어른들 뭐 애기는 어디서 태어나?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이가 왜 질문하는 이 시기가 되게 민감하고 곤란하기도 하지만 이 시기는 어른에게도 축복이다라고 합니다. 세상을 다시 돌아보고 내가 몰랐던 부분을 알아가고 그러면서 우리가 아이와 함께 환경도 보게 되고 생명의 귀함도 알게 되고 이렇게 선하게 살게 되는 거죠. 불안이 일상이 된 지금 똑똑하고 능력 있는 엄마보다 철학을 하는 엄마가 필요하다. 우리가 정말 좋은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엄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철학하는 엄마입니다. 이 책은 선한부자 프로젝트 네이버 카페에서 공유 이벤트 10명 선정해서 책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